제가 아시겠지만 추천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천드린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코트였습니다. 겨울 아우터를 밝혀줄 남자 바이킹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튜디오 촬영 때 그 시겁했던 일화를 제가 커뮤니티에 써놨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여튼 오늘은 아무래도 소개하는 아이템들이 부피감이 있는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하기에는 뭔가 너무 비좁겠더라고요. 제가 또 가뜩이나 큰 덩어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날씨가 조금 따뜻했다가 비가 오고 난 이후로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헤비 아우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헤비 아우터 컨텐츠를 구상을 하면서 제품들을 셀렉했던 기준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하게도 내가 겨울 시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헤비 아우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입맛에 따라 여러 개를 사기가 어려운 카테고리잖아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겨울 시즌에 활용할 것 같은 최소한의 구성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패딩이 4가지이지만 이 중에서 패딩 한두 개 정도의 코트 2종류, 이게 제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아우터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가격대입니다. 10만원대의 아우터부터 시작해서 20만원대, 최대 40만원대까지로 구성을 잡았는데, 물론 더 높은 가격대에 좋은 아우터들도 많지만 그 이상의 가격대로 올라가면 조금 많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해서 이 정도의 가격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컬러입니다. 아우터에서 가장 무난한 컬러를 꼽는다면 당연히 블랙이겠지만, 소개하는 제품들이 컬러 구성 중에 블랙은 당연하게 있지만 각기 다른 디자인을 다 블랙으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컬러를 보여드리는 게 보시는데 재미도 더 있을 것 같고, 이런 컬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부 다 다른 컬러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기준을 두고 제품들을 셀렉을 했고, 이게 또 소개하는 제품들을 제가 다 구매하기에는 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해서 일부는 구매도 하고 브랜드 측에 이런 컨텐츠를 할 건데 소개를 위해서 대여를 요청드려서 소개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만원대 아우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무텐다드의 글로시드 립스탑 다운 숏패딩입니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데일리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가장 많이 활용할 것 같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냥 베이직한 검정 숏패딩이죠. 제가 예전에 쇼핑몰 할 당시에 판매했었던 그냥 검정색 기본 패딩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작년까지 해서 3, 4년 정도를 입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막 팔에 구멍 뚫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털 뿜어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작년에 버려서 기본으로 하나 입을 게 필요하다 싶어서 찾아보다가 뭘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무텐다드 제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요 정도 가격대에 요 정도 스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무텐다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덕다운에 솜털이랑 깃털 8:2 비율로 들어가 있고 필파워 600으로 만들었는데 쿠폰도 쓰고 적립금까지 해서 하면은 10만원대 아래까지 가격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깡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보시면 그냥 정말 베이직한 깔끔한 숏패딩 스타일입니다. 이 겉감은 가까이서 보시면 조직이 보이는 립스탑 원단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 질감이 되게 신기합니다. 글로시 가공과 워터 리플렌트 가공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뭔가 매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매트한 느낌이 나게 되면 되게 러프한 조직감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은데 얘는 매트하지만 굉장히 매끄럽게 표현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제품 말고 미니멀 후디드 다운 숏패딩이라는 후드가 달려있는 제품도 괜찮아 보였는데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에는 지금처럼 후드 집업 위에다가 이렇게 껴있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서 후드가 안 달려있는 게 레이어드의 활용 범위가 더 넓겠다 싶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이고 입었을 때는 이 정도 실루엣이 나와주는 패딩입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딱 그냥 베이직한 스타일의 패딩이죠. 이거는 흔히 막 입을 수 있는 막 패딩, 정말 기본 패딩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는 제품은 이제 20만원대로 넘어갑니다. 프리즈먹스의 알타비아 다운 파카
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부터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후드가 달려있고 후드의 스트링이라든가 가슴 쪽부터 길게 내려오는 지퍼 디테일과 사이드 쪽에 추가로 있는 포켓 등등 전에 소개했었던 무텐다드 패딩이 굉장히 베이직한 스타일의 패딩이었다고 한다면 프리즈웍스의 패딩은 조금 더 아웃도어스러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딩에서 디자인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이 패널들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패널 배치에 따라서 생기는 이런 라인들로 패딩의 분위기가 잡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관점으로 보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패딩들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캐주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스포티함이 묻어있는? 가격도 이런 비슷한 무드의 패딩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쿠폰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10만원대 후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라 컬러는 브라운 컬러로 셀렉을 해봤는데 실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더 매력적인 컬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도감이 쨍한 브라운이 아니라 되게 죽어있는 브라운 컬러감이어서 검정 패딩이 너무 뻔해서 컬러가 들어간 패딩을 구매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센 컬러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지금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이고 입은 걸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아웃도어 느낌으로 코디를 풀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바지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런 식으로 풀어낼 만한 바지가 딱히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돈된 느낌으로 코디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 이 제품도 지금 전에 소개했던 무텐다드 패딩과 똑같이 필파워 600 제품인데 무텐다드처럼 너무 부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큰 차이는 아니고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무텐다드 제품이 옥지야 막 빵빵 느낌이었으면 얘는 빵빵하지만 조금 캄다운 시킨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전체적인 쉐입이 과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품부터 30만원대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이 제품은 30만원 중반대의 아웃스탠딩의 카라코람 구스다운 파카입니다. 이 카라코람 패딩은 아마 패딩을 찾아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카라코람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1950년대에 히말라야 카라코람 산맥을 오르는 원정대를 위해서 개발된 패딩에서 유래가 되어서 지금은 패딩에서 카라코람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았는데 개인적으로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방금 말했던 유래를 살펴보면 아웃도어에 굉장히 포커싱이 강하게 맞춰져 있는데 지금의 카라코람을 떠올리면 저는 되게 클래식한 스타일이 떠오르거든요. 토끼장으로 된 치노 팬츠에다가 타이에다가 자켓 입고 그 위에 패딩을 입고 허리끈을 딱 조여서 입은 그런 느낌의? 나만 재밌는 건가? 여튼 카라코람 패딩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가장 큰 포인트는 허리를 타이트하게 조절할 수 있는 허리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끈을 다 조였을 때 일반 패딩과는 확연하게 다른 실루엣으로 연출이 되죠. 그리고 아웃스탠딩은 이 카라코람 스타일의 패딩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5가지 정도의 컬러로 구성된 아이템인데 저는 이번에 오렌지 컬러를 소개해드려보고 싶어서 오렌지 컬러로 셀렉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들 중에서는 가장 컬러풀한 패딩이죠. 뭔가 카라코람 하면 이런 컬러여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패딩들과 달리 이 카라코람이라면 이런 컬러 패딩도 과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한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필파워 700에 구스다운 솜털과 깃털이 9대1로 들어간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끈 말고도 후드 모양을 잡아주는 버클과 스트링부터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켓까지 꽤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이게 지금 가장 큰 L 사이즈인데 입은 거를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의 패딩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렌지 컬러 말고도 무난한 블랙 컬러도 있지만 이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컬러감이 강한 아우터인 만큼 데일리로 매일 입는다 라는 느낌보다는 데일리로 입는 패딩과는 별개로 한 번씩 꾸밀 때 입는 패딩?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신다면 코디 구성에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패딩은 패딩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패딩이고 30만원 후반대의 비에비어 시에라 덕다운 파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패딩들 중에서 가장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템입니다. 70년대 레이사의 다운 자켓을 재해석하여 출시한 파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메인 지퍼의 스웨이드 디테일과 후드 스트링의 가죽 디테일, 그리고 카라콜한 패딩처럼 외부의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끈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쪽에 허리와 밑단을 착용자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디테일들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되게 러프한 디테일들로 표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빈티지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비에비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결과 되게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이 디테일 너무 세심하고 좋다, 이렇게 느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안쪽에 지퍼 포켓 부분입니다. 이렇게 느꼈던 이유를 제가 입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가장 큰 3 사이즈고 입은 걸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겨울이 됐을 때 우리가 패딩 입는 모습을 돌이켜보면 패딩을 입고 열고 다니는 경우보다 완전히 다 잠그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드 포켓에 넣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사이드 포켓보다 가슴 안쪽 포켓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안쪽에서 꺼낼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메인 스냅을 이렇게 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메인은 다 잠궈둔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에 포켓에 손을 넣을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을 접했을 때 뭔가 배려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디테일인데 필요에 의한 세심한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패딩은 위에서 소개해드렸었던 무텐다드 같은 짧은 숏패딩과 비교를 하면 엉덩이를 이렇게 절반 정도 덮는 기장감을 가지고 있는 패딩이라 짧은 기장감의 패딩보다 조금 길이감이 있는 패딩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패딩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코트로 넘어갈 건데, 코트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코트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핏코트도 있고 더플 코트도 있고 뭐 싱글 코트도 있고 맥 코트도 있고. 근데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구성은 내가 겨울에 활용할 것 같은 최소한의 구성이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발막한 코트, 더블 코트. 여기서 컬러가 추가되거나 디테일이 조금 다른 아이템들이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발막한 코트, 더블 코트라는 카테고리의 범주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다양하게 코트를 입어보면서 제가 옷 입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코트 종류는 이렇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발막한 코트, 더블 코트 한 가지씩 셀렉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라면 겨울에 무조건 코트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추운 게 싫어가지고 패딩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트는 발막한 코트인데 벨리에의 맥시 멜토놀 발막한 코트입니다. 저는 코트를 롱 코트를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따가 뒤에 소개해드리는 더블 코트도 그렇고 지금 이 발막한 코트도 그렇고 총장이 둘 다 120을 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롱 코트는 120이 넘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래서 이름에서도 맥시라는 이름이 들어가듯이 122cm 정도의 총장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차콜 느낌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컬러는 웜 계열보다는 쿨 계열 쪽에 가까운 차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사실 크게 언급을 할 만한 디테일이 있다라기보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실루엣을 가진 꼼꼼하게 만들어진 발막한 코트, 이 문장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벨리에라는 브랜드가 평소에 보여주는 분위기나 실루엣에 벗어나지 않는 딱 벨리에스러운 코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장 큰 05 사이즈를 입었는데 입은 거를 한번 보시면 이 정도 실루엣이 나오는 사이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 코디는 좀 캐주얼하게 풀고 싶어서 안에 후드 집업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었을 때 진짜 똑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가슴부터 밑단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고, 그리고 발막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카라를 올려가지고 목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작은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이 목을 마지막에 이렇게 잠그는 부분은 코트 안쪽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숨어 있어서 이거를 지금처럼 활용하지 않는다면 깔끔한 맥코트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목을 끝까지 잠궜을 때 이 공간 밸런스를 진짜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얼굴이 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채웠을 때 이 목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얼굴에 이렇게 너무 달라붙는 경우가 생기는데, 벨리의 발막한 코트는 이렇게 다 채웠을 때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으면서 모양은 깔끔하게 잡히는, 지금처럼 후드를 이렇게 쓴 상태로 이걸 잠궈도 너무 빡빡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공간적인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발막한 코트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코트라 벨리의 제품 살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제품은 아트이프엑츠 레더 카라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대본 쓰기 전에 사전에 입어봤을 때 화장 조금 못해서 근 몇 년간 입어봤던 더블 코트 중에 제 기준에서 핏으로는 이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 코트였습니다. 아니 뭐 더블 코트가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방금 전에 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입은 상태에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현재 이거는 지금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빠르게 입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실루엣이 나오는 코트거든요. 제가 왜 핏으로는 이게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냐면, 저는 이렇게 덩치가 좀 있는 체형이다 보니까 어깨선이 딱 맞는 코트를 입어도 이 삼각근 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 팔 바깥쪽 부분이 이 어깨선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어깨 라인 시작점을 이렇게 라운드로 볼록 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코트는 지금 어깨 라인 심을 꽤 강하게 잡아주고 사이즈감도 세미 오버핏 실루엣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이 모델 착용샷을 보면 이 끝에가 살짝 라운드로 떨어지지만 어깨가 잡혀서 내려오는 핏이 연출이 되는데, 이런 사이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거의 정핏으로 연출이 되지만 이 세미 오버핏으로 만든 만큼 이 부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팔 부분이 어깨 밖으로 그렇게 크게 밀려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실루엣이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디테일 중에 하나는 이 카라의 뒷부분을 레더로 배색을 줬는데, 이 부분을 채워서도 연출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카라 뒷부분에는 가죽 단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워서 입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출했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카라를 내리고 일반적인 더블 코트처럼 입으면 굉장히 그냥 깔끔한 더블 코트다라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연출했을 때는 저는 뭐랄까 앤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이 카라 디테일을 자세하게 보시면 저 카라 라인을 미묘하게 곡선으로 뺐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마 방금처럼 채웠을 때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나오도록 필연적인 디테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핏도 일단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이런 위트에 있는 디테일도 가진 코트라 제가 아시겠지만 추천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천드린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코트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비슷하게 받으실 것 같고, 조금 마르신 분들도 이너에 레이어드를 쌓아서 입으면 비슷하게 똑 떨어지는 실루엣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겨울 헤비아우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소개하는 제품들의 개수와 더불어 열심히 또 떠들었더니 지난번 영상처럼 20분이 넘는 그런 영상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브랜드를 밝힘 컨텐츠로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그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되면 이제 또 12월을 거의 목전에 앞두고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면 캐럴이 나오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여자친구랑 손잡고 크리스마스를 즐기시고 계실 거고, 나는 영상을 만들고 있을 거고,
구독이라도 해주세요.